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상하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그 감정.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날수록 더 피곤해지고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관계의 괴로움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고립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외로움의 본질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더 텅 빈 것 같았던 적 있지 않나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조건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이며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관계는 결국 이 근원적 고독을 잠시 잊게 해주는 일시적 연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올프 역시 이를 더욱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가장 고독하다라고요.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단절을 느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 비관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묘한 감정, 즉 분명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는 의문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함을 느낄 자리가 없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관계의 수가 아닌 연결감의 질이 무너진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예요. 하지만 현대사회처럼 관계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 안정감이 만들어지기 전에 감정 노동만 쌓이게 됩니다. SNS에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사람은 없는 상황. 매일 사람들을 만나지만 거칠의 대화만 반복하는 관계들. 그 결과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 말로는 연결되어도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특히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실제로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객관적 조건입니다. 반면 외로움은 마음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 경험이에요. 이 구분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외로움을 잘못 진단하고 해결해야 할 방향을 숫자에 둡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죠.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연락처를 늘려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감정적 안정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도 괜찮다는 믿음. 그 안정감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고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현대인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심리적 경험 중 하나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실제 신체적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며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이유예요. 지금의 외로움은 정말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감정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는 때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혼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요? 이제 그 갈등의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혼자 있으면 또 허전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관계는 기쁨을 주지만 그만큼 상처도 줍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타인의 기대와 비교, 애매한 감정들. SNS에 올린 게시물에 반응이 없을 때 느끼는 서운함. 단톡방에서 내 말만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들. 이런 누적된 피로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혼자 있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기대할 일도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 갈등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판단받고 규정당하는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타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나의 자유로운 존재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제한당하는 경험입니다. 내가 나로 있고 싶어도 타인의 기대와 평가 앞에서 나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타인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를 비춰볼 거울조차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내 존재가 의미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관계와 고립 사이에서 흔들리는 가장 깊은 딜레마입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잠시라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계 회피적 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생기는 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뇌는 스스로를 보호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때 선택되는 것이 바로 자발적 고립이라는 생존 전략이에요.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회피성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자극에 대한 건강한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감정을 읽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내향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발적 고립은 당장은 편안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경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정 둔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고 사람을 멀리 했는데 점점 긍정적 감정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기쁨도 설렘도 따뜻함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의미감 저하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와 함께 오는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사라지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실존적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나는 관계를 제대로 못해. 나는 사회성이 없어. 나는 혼자가 어울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설령 좋은 관계의 기회가 와도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먼저 문을 닫아버립니다. 최종적으로는 만성 외로움으로 고착됩니다. 이건 급성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급성 외로움은 오늘 혼자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처럼 상황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만성 외로움은 나는 근본적으로 혼자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관계로 가라도 아니고 무조건 혼자 있어라도 아닙니다. 내 감정이 기댈 수 있는 관계의 질을 다시 찾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사람과 부딪히는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차라리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하고 있나요? 관계의 피로와 자발적 고립,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무작정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유로 나아가 볼게요.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해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이 사람 때문에 생긴다고 믿는 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항상 누구의 문제로 치환하려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서, 내가 사람을 잘 못 만나서, 내 성격이 문제라서.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의 방식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는지, 이런 질적 요소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깊이 탐구한 인물입니다. 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나는 어떤 연결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이런 내면의 기준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즉,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닫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연결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구체적인 과정이에요. 관계 회복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관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관계, 감정이 편안해지는 관계. 이런 질적 관계 한계를 다시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명의 지인과 피곤한 모임을 갖는 것보다 1명의 친구와 조용한 산책을 하는 게 더 큰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활기찬 파티보다 소수와 나누는 깊은 대화가 외로움을 더 효과적으로 치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연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도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전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ACT, 다시 말해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래라는 생각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어요. 각자의 관계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게 편하고 누군가는 소수와 깊게 연결되는 게 맞아요. 비교가 아니라 자기 이해가 필요한 거죠. 둘째, 자기 감정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해 또는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라는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감정들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한 목소리입니다. 셋째, 나에게 안전한 관계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에요. 이 세 가지 태도가 자리 잡으면 외로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뀝니다. 외로움이 나에게 결핍된 무언가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 전환되는 거죠.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을 계속 그대로 둘 건가요? 아니면 이참에 내 마음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가 편해졌는가? 그리고 그 편안함은 회복인가, 회피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이유를 적어보며 자기 상태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짜 혼자가 좋은 건지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작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싫은 관계를 줄이는 대신 편안한 관계 한 개를 먼저 회복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보다 감정에 안정감을 주는 환경부터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아닌 건강한 고독을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대규모 모임 대신 진짜 편한 친구 한 명과 차 한잔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고 혼자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직접적인 관계 부담 없이도 소속감과 의미감을 회복시켜줘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을 선택한다. 나를 지키는 고독과 나를 성장시키는 연결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 그리고 외로움을 감추지 않고 내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관계를 대하는 나만의 기준이 됩니다. 깨달음에서 적용으로, 적용에서 확립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예요. 이렇게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합적으로 정리할 때 비로소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외로움의 본질, 관계와 고립 사이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외로움은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든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결의 질이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내 감정의 신호를 정직하게 듣는 용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인간의 본래 조건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혼자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결을 통해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은 모순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이고 관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연결 속에서 편안한가? 나를 지키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